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소비자 가전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가 4월 80을 기록해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르면 내일 가짜 백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주가는 오늘 하한가인 41,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가 네 번째 G시리즈 G4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뒷면에 가죽 커버를 붙였는데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40만 원대 가격에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6조 원에 육박하는 분기 영업이익을 올리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5조 9,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분기 5조 2,900억 원과 비교하면 13.07% 증가한 실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분기 10%에서 12.7%로 올랐습니다. 올 1분기 매출액은 47조 1,2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 52조 7,300억 원보다 10.63%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22% 줄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2조 7,4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조 9,600억 원보다 40% 증가한 것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조 4천억 원을 상회하는 깜짝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1분기에 애플을 누르고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이 8,320만 대, 애플이 6,120만 대로 두 회사의 점유율은 각각 24%와 18%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호전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장중 2.05% 오르는 등 상승 반전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지난달에 비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수기업과 대기업 위주로만 개선 기미가 나타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4월 업황 BSI는 80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라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SI는 기업의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 대기업 BSI는 지난달 81에서 86으로 내수기업은 75에서 80으로 각각 5포인트 오르는 등 이달은 대기업과 내수기업 위주로 체감 경기가 나아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전달과 같았고 수출기업은 지난달 81에서 80으로 1포인트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르면 내일 가짜 백수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어무피소가 검출된다면 100% 진짜 백수호만을 사용한다는 내추럴 엔도텍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법적 공방에서도 소비자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내추럴 엔도텍 역시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방식 등과 관련해 민형사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어무피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양측의 진실 공방은 다시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두 조사기관이 원료를 수거해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역시 이어 무피소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소비자원의 조사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계 대부분은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중지한 백소 제품의 판매 재개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내추럴 엔도텍 주가는 4.56% 하락 출발한 이후 계속 밀려 결국 하한가인 4만 1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지난 2005년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초콜릿폰의 신화를 다시 한번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LG전자 G4 공개 행사에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만족스럽다, 잘 만들었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G4 출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임원회의에서 G4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G4는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 중 4번째 모델로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후면 커버에 천연 가죽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LG전자의 대표 스마트폰, 새로운 G 시리즈의 G4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능력으로 탄생한 단 하나의 별장입니다. 카메라와 화질 기술도 전작보다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카메라에 전문가 기술을 탑재해 DSLR처럼 색온도, 감도 등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로는 가장 밝은 조리개 값을 적용해 경쟁사들의 스마트폰 사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밝게 찍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상태에서 볼륨 버튼을 2번 누르면 빠르게 사진이 찍히는 퀵샷 기능을 새로 적용했고, 셀피 기능을 강화해 주먹을 2번 쥐었다 펴면 4장의 사진이 연속으로 찍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G3 이상의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출고가는 82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가격에서 대폭 낮췄습니다. 이통사 보조금 33만 원을 지원받으면 최저 44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애플의 아이폰 6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가격을 내세운 것입니다. 한편 스마트폰 부분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올 1분기 매출액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스마트폰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10년 이후 1분기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3,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32% 감소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주가는 G4 출시에 힘입어 전날 대비 0.33% 오르며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G4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전자업체들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LG전자가 G4를 통해 과거 전성기 때의 옛 명성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보험 설계사의 권유에 솔깃해 보험에 가입한 후 후회한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계약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게 돼 있는데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만 철회하게 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험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보험 계약이 지인이나 친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인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입하고 보니까 상품이 별로인 것 같다, 혹은 나에게 맞는 보험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 넘지 않았더라도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약자의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려면 그에 따른 마땅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보험 계약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사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30일 이내에 보험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보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3일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입자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든지 30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보험도 있는데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철회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 중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청약 철회가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 청약 철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계약 청약서에 청약 철회란을 작성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영업점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에 계약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보험사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 기간을 넘기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약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그 잘못이 있었을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 범위 등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험 약관과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청약 철회에 관한 사항 역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역시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이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 가입을 고려하셨다면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네,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했다면 여러 보험사 상품의 보장 내용과 갱신형 특약 여부, 그리고 보험료 등을 비교하신 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또 보험은 가입만큼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창수 GS 회장이 전남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모든 계열사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힘써달라고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어제부터 이틀간 GS 계열사 최고 경영진들과 함께 여수를 찾아 5월 말 개소 예정인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창조경제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정태근 GS사장, 김별열 GS칼텍스 사장,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GS그룹은 전남도와 함께 구축하는 여수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달 말 정식 오픈하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창업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는 현재까지 5가지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전략인데요. 최근에는 상품뿐 아니라 마케팅 활동도 타깃별 맞춤 전략으로 정교해지는 추세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마케팅을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올류투싼에 한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듯 카드를 대고 차량에 올라탑니다. 이 카드는 카쉐어링 업체 그린카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카드로 전국 50개 지역에 있는 공유 차량을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업계 최초로 차량 공유 서비스와 연계해
신차를 알리는 시승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승 행사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소수 고객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신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제가 평소 외근할 때 이동차 그린카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신차 시승까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현대차는 최근 신차 알리기를 위한 체험 이벤트로 다양한 시승 행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아슬란 시승 행사는 출퇴근과 출장길 시승 행사, 오디오 시스템을 체험하는 클래식 시승 행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수입차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30대 고객을 대상으로 수입차 비교 시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국산차의 품질을 다시 한 번쯤 체험을 해보시고 동급의 수입차와 요모조모 따져보고 비교하시면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매장의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커피 매장과 꽃가게 안에 전시장을 만들어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자연스레 차량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꾸며진 테마 지점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한 부모들이 오랜 시간 여유 있게 차량을 관람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디젤과 하이브리드 등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알아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고객의 일상 속을 파고드는 완성차 업계의 마케팅 활동이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에 시달린 건설과 철강 등의 업체들이 최근 업황부진 여파로 줄줄이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GS건설과 KCC건설, 한신공영 등 3개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GS건설이 A+에서 A로, KCC건설이 A에서 A-로 각각 한 단계씩 떨어졌고, 한신공영은 BBB에서 BBB-로 낮아졌습니다. 동국제강과 포스코 등 철강사의 신용등급도 잇따라 강등됐습니다. 한신평은 동국제강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2단계나 내렸습니다. 또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리고, 포스코 플랜텍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낮췄습니다. 오는 6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증권업계가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전산개발팀 등을 중심으로 새 가격 제한폭 적용이 가능하도록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손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상당수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아 6월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거래소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기존 4, 5월에서 6월로 조율한 만큼 이번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과도한 가격 급변 등의 우려에 대비해 거래소는 시장 안정화 장치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29일부터 액면 분할대, 주권 교체 발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에서 6일로 단축됩니다.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선택사항이며 결혼 상대방의 조건 1순위는 성격으로 나왔습니다.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4월 들어서만 5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을 넘은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주변이 화사해지는 봄이 왔지만 해마다 함께 찾아오는 황사는 불청객입니다. 특히 최근 황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과거보다 더 치명적으로 변해 소리 없는 살인마로 불립니다. 봄철이면 가족 단위의 주말 이동이 많아지지만 차량 내부도 황사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실내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경로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품 몇 가지만 미리 관리하면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은 차량 실내는 밀폐된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와이퍼 밑에 실내와 외부를 통하는 공기 구멍이 숨어 있습니다.
카울 그릴이라 불리는 이 구멍을 통해 유입된 공기는 에어컨 필터를 거쳐 먼지가 걸러진 후 실내에 유입됩니다. 차량 실내 공기는 모두 이 경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의 주기적인 관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해 필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기준은 평균 15,000km인데 서울 시내 이런 매연이 많은 곳에서는 10,000km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 또는 교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황사와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는 정비소에 갈 시간이 없더라도 마트 등에서 에어컨 필터를 구입해 직접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보조석 앞에 있는 글러브 박스를 열고 양쪽 옆에 있는 레버를 돌려 풀면 안쪽에 에어컨 필터 커버가 보입니다. 커버를 연 후 기존의 에어컨 필터를 빼내고 방향에 맞게 새 제품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글러브 박스를 닫을 때는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새 에어컨 필터로 교체해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100% 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 매연이 많은 구간이나 터널을 지날 때에는 내기순환 모드를 활용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스해지는 햇살 아래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아져 에어컨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사용하기에 앞서 에바포레이터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오랜만에 사용하는 에어컨에서는 악취가 나고 황사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통과한 외부 공기는 에바포레이터를 지나면서 찬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냉각 과정에서 습기가 차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생기기 쉽고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컨에서 악취가 날 경우 전용 제품을 이용해 에바포레이터를 청소해줘야 합니다. 에바포레이터는 대시보드 안쪽에 여러 전자기기들과 함께 들어있는데 직접 청소를 하려다 주변 부품들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바포레이터 청소는 소비자가 실시할 경우 전자기기나 공조계통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 정비업소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 오면 곰팡이균의 번식은 더욱 쉬워집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을 할 때 목적지 도착 5분 전부터 에어컨을 끄고 송풍을 켜 에바포레이터를 건조하게 말려주면 곰팡이균과 악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지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10에서 30, 많은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영남은 5에서 10,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4.29 재보궐선거일이죠. 아직 투표하시지 못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투표소가 위치한 서울과 인천, 성남은 18시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는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은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 수원 28도, 춘천 2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0도, 강릉 2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남부는 저녁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5도, 전주 27도, 대구 22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온 후 개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2015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투표 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정쯤 개표 작업이 완료되는데 오후 10시쯤이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